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초록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11월 9일 오후 시간이 됐는데요. 매주 화요일 날이면 나오는 여론조사 데일리안 이 인터넷 매체죠. 여기에서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조사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도해드린 것은요. 11월 6일, 7일 이틀간 조사입니다. ARS 조사. 이걸 보면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무조건 하고 윤석열 총장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한다.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 좋아하는 후보가 누구냐. 이 세 가지 변수를 대입해서 조사를 했어요. 이걸 보면 완전히 윤석열 쪽으로 이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권 교체, 그 다음에 당 지지율,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과 부정 평가율, 사상 최악의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 우선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2030이 탈당 문제,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 별도의 청년 꿈 플랫폼 구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국민의 당에서는요 2030 지지를 어떻게 말하자면 이탈을 막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그 한복판에 이준석 대표가 딱 놓여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청와대 청원판에 이준석 대표의 핸드폰을 뺏어라, 이런 청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을 쭉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데일리안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하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53.8%고요. 그냥 가자 이게 32.7%예요. 그래서 11%나 지금 정권 교체가 21%나 정권 교체가 높아요. 21%가 높다는 건요, 결국은 끝났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망한 우리 국민들의 말하자면 그 마음을 그리고 정서를 우리 윤석열 후보가 잘 읽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3월 9일 날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긍정, 부정, 이게 말이죠. 부정이 사상 이 여론조사가 시작된 지난 8월 이후로 최악입니다. 부정이 59.2%, 그리고 긍정이 32.2%, 그래서요 27%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정권 연장과 교체가 21% 차이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긍부정평가율이 27%가 나요. 이렇게 둘 다 동시에 20%가 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 말이죠. 정당 지지도 보면 국민의힘이 39.3,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시작한 이후에 최고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어요. 39.3. 그리고 민주당은 25.7, 최악입니다. 그래서 두 차이가요 14%나 차이가 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7.7, 그 다음에 정의당이 6.9, 열린민주당이 4.9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지금 이제 서요한 이 여론조사 공정의 대표가 이렇게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부정평가가 이렇게 놀락한 것은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의 불만, 이것이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고, 메이저 양당과 기타 정당의 대통령 후보 확정으로 인해서 국민의 관심이 차기 대통령으로 이동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66.9, 이거는 상당히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부정평가가 60% 선을 넘어서고 있고, 긍정평가가 30% 붕괴가 언제가 이루어질지, 이게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 30% 넘어가는 거 다음 주쯤이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60% 넘어가는 것도 다음 주면 다 넘어간다. 왜 제가 다음 주라고 하냐,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겁니다, 제 판단에. 왜냐하면 지난주만 하더라도 말이죠, 부정평가가 56% 어절이었어요. 언저리. 근데 무려 3% 사이로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팍 올라갔어요. 그리고 부정평가도 마찬가지 35% 되었는데요. 35, 6. 근데 이것이 부정평가가 아주 긍정평가도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 한 주 사이에 2.8%가 빠졌어요. 자, 그래서 이게 내려가는 폭이 굉장히 가파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가파른 추세, 부정평가가 한 3%만 빠지면 2.2%만 빠지면 30%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0.8%만 올라가면 60%가 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중에는 이 긍부정의 평가 차이가 이제 30% 차이로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 정당 지지율에서 이렇게 차이 나는 걸 보면
이 민주당은 이제 정체 박스권에 갇혀 있고 국민의힘은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20대의 국민의힘 지지는 전체 여론에서 가장 높은 46.4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제일 높아 20대. 그러니까 아까 대통령에 대한 이 부정평가가 20대에서 제일 높은데 반해서 20대에서의 국민의힘 지지가 제일 높아요. 예, 그래서 지난주 기록을 갈아치우고 지금 고공행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30의 국민의힘 지지가 대선 전국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는요, 국민의 74%가 특혜 의혹이 있다, 즉 윗선이 있다. 그리고 16.7%는 의혹이 윗선이 없다. 이재명 말은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불과 16%밖에 이재명 말 윗선이 없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자는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줄 수 없다. 이재명이가 얘기한 대로 주자. 이거는요 27.2%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김부겸 총리가 얘기한 대로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 이거는 68.1%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이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줄 게 아니라 이건 손실보상의 개념에서 정말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만 선별적으로 줘야 된다. 예, 선택적 지원. 이거를 우리 국민들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목에서 나온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대선 후보 지지도. 지지도에서는요, 46.8대 29.6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요, 이 지난주 대비 10%나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박스권에 딱 갇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5.3, 심상정 3.8, 김동연 1.7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 예측도에서는요, 윤석열이가 49.3, 이재명이 37.6, 12%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2.3 안철수, 김동연 1.2, 심상정 0.6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은 누가 제일 좋으냐? 도덕성은 제일 뭐라고 그럴까요? 떨어지느냐? 제일 많이 떨어지느냐? 누구냐 하니까요. 1등이 이재명이에요. 34.6, 윤석열이 30.3, 2등이고요. 그 다음에 김동연 8.5, 심상정 7.1, 안철수 5.0. 그래서요, 이 안철수 후보가 도덕성에서는 1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감도를 물어봤어요. 호감도. 이 호감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제일 좋은 착한 후보냐 이거잖아요. 누가 제일 좋으냐 착한 후보냐 이거는 윤석열이 제일 높아요. 40.5. 2등이 26.8. 그 다음에 이재명이고 3등이 안철수 6.9, 심상정 6.4, 김동연 4.7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서 대표 얘기는 정의당 지지자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비우호적인 반면에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는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정의당이 민주당과 단일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덕성이 낮은 줄 알면서도 지지했다는 해석이 지금 나오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성이 지금 제일 떨어지는 게 이재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2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0대에 있어서 후보 도덕성은 후보 지지 결정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보면 비록 윤석열 후보의 이렇게 높은 지지율, 지지도, 호감도, 그 다음에 당선 가능성 이런 점에서 이렇게 예측도 이런 데서 높은 이유는 첫째는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컨벤션 효과라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난 6월 29일 날 정치권에 발을 공식적으로 내던진 이후에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전해주고 있는 전달되는 이 메시지가 이제는 살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차기 정권에서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우리 국민의 심리가 굉장히 강하고 이 정권 교체 심리에 말하자면 올라탈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윤석열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식.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재명과 같이 대장동 비리 의혹이 있는 사람에게 다시 정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편차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각별한 여론 말하자면 메시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불철주야 그야말로 때와 장소를 가지지 않고 열심히 윤 총장의 정권 교체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 많이 주변에 권유를 구독 권유해 주시고 또 SNS 통해서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20대에서의 이 지지율, 이거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과 그 다음에 이 정권 교체 여론, 그 다음에 반문재인 여론, 20대가 아주 지금 핵심 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이준석 대표, SNS 때문에 사실 당 대표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향력이 커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2030에 누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팬덤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30대 청년 한 분이 지금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어요. 이준석 당대표의 스마트폰을 빼주세요.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너무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말하자면 너무나 지나치게 활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보수 지지층의 불만이 지금 폭증하고 있는 그런 것을 대변해 주는다 이렇게 보는데, 자, 청원인이 이 스마트폰을 뺏어달라는 청원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준석을 2030과 연대해 합리적 소통을 외치면서 국민의힘 늙은 이미지를 바꿔줄 대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를 철저히 배신했다. 그는 당대표가 되고 윤석열, 원희룡 등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 매일같이 키보드 배틀질, 즉 댓글 싸움을 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다수의 상식적인 2030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국민을 실망시켰다. 또 경선 기간에는 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 후보의 잘못은 과정에서 말하고 특정 후보 측 자신의 편을 드는 홍준표 후보의 잘못에는 침묵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후로도 매일 대선 후보자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물의를 일으키고 원희룡 후보와 전화하면서 내분을 일으키고 또 그것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매일 떠벌리며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망쳐왔다. 더구나 심각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최종 당선된 후에도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쭉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이 대표의 스마트폰을 압수하고 그의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강제 탈퇴시켜서 그가 한국에 사는 2030 상식적인 젊은이들에게 더는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막아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게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현재 공개 검토 단계를 청와대 안에서는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청원인은 말이죠, 윤 후보 당선 후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게 더 심각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과연 윤 후보 당선 후 분란이 뭐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2030 집단 탈당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 간에 상당한 갈등이 지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재원 의원은 그거 40명밖에 안 돼. 그거 너무나 떠벌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통계치까지 인용을 하면서 왜 이런 걸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느냐. 이러니까 2030 세대들이 열받아갖고 지금 탈당하는 것이 아니냐. 책임을 김재원한테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계치를 지금 이준석 대표가 SNS에 공개한 걸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예. 지금 몇 명이 탈당했다고 나오냐면 2030 탈당자가 말이죠. 서울시당 기준 선거인단 623명이 탈당했고 그 다음에는 그 중에 2030 탈당자는 527명이 탈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통계치를 이준석 대표가 공개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또 YTN 나와가지고 또 이 얘기를 했어요. 자, 당 인사들이 지금 2030을 조롱하는 식의 몰상식을 보이고 있는데 10명이라도 모아온 적이 있느냐.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뷰에서 말이죠. 오늘 YTN 인터뷰에서 이 앵커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2030의 탈당 러시 엑소더스가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경선 뒤에는 실망한 사람들이 탈당하는 거다. 예, 다만 안타까운 것은 보수 진영에 몰상식한 분들이 애초부터 역선택한 분들 2030이 한 줌밖에 안 되느니 이런 비하적 발언을 했는데 이런 발언을 한 분들이 과연 2030 10명이라도 모아온 실정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다. 이런 이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리고 또 어제는 말이죠. 본인의 페북에다가 전당대회 이후 탈당원서 접수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하고 몇십 년 만에 찾아온 정치 변화의 기회에 젊은 세대에게 40명 남짓 탈당했다는 식으로 조롱조롱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상식 밖의 일이다. 이렇게 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40명밖에 안 된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저격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분란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이준석 대표가 이 4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하루에 저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연 탈장 정도로 볼 수 있는 숫자인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한쪽으로는 젊은 세대한테 비판받고 다른 한쪽으로는 언론에게 취재의 욕구를 불러끼는 이런 잘못된 발언인데, 숙련된 정치인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의도가 좀 있지 않느냐. 수도권 통계로 1800명 정도 탈당했는데 전국 통계에 대해서는 당 대표자가 자의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탈당이 늘어나고 있는 현황을 숫자를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공개한 거. 이거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왜 그럼 2030 세대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느냐.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요. 할 말은 한다. 이렇게 해서 불편한 어떤 진실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홍준표 대표의 장점이었다. 그래서 2030 표가 그것과 정반대 측면에 있는 위선과 여러 가지 거짓으로 점철된 이재명 후보에게 갈 리는 없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원인과 전망을 보면 뭐 전망이야 저도 동의합니다. 이재명한테 가겠어요. 지금 2030 세대들이 얼마나 실망이 크고 배신을 느꼈는데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부터 얘기한 게 만약에 2030의 지지를 우리가 가져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설령 이재명을 찍겠느냐. 이재명이 뭐 비리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투표를 아예 안 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기권할 수는 있다. 이것이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근데 여기서요, 이준석 대표가 뭐 이 보수 진영에 몰상식한 분들, 자, 한 줌밖에 안 되는 피하적 발언했다 이러면서요, 몰상식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수 진영에 지금 이번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많은 분들이 50대 이상의 세대예요. 그리고 보수 진영 하면 이 시니어층이 많다는 건 뭐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냥 뭐 보수 진영에 몰상식하다, 이 몰상식이라는 단어를 꼭 활용해야만 됐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보수층을 갈라치기 하는 것으로 의도했던, 당연히 의도하지 않은 얘기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뭐라고 그럴까요? 그 책임론에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고, 좀 더 몰상식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뭐 역선되겠다 이렇게 몰아친 잘못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당 대표 입장에서는 젊거나 아니면은 시니어층이거나 간에 이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누어 분열시키는데 말하자면 활용될, 왜냐하면 우리끼리는 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런 거 딱 집어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덧붙이면요, 2030표 아까 조금 전에 절대 이재명한테 갈 리가 없다, 이렇게 하고, 더군다나 김남국이가 나서면 절대로 더더욱이 역효과만 날 뿐이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주변에서 2030 세대 조롱을 계속 하지 않는 게 좋고, 조롱을 할 경우에는 투표 의지가 약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최대한 낮은 자세로 가야 된다라는 요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포퓰리즘을 반대할 말을 한다, 이런 사이다 발언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한테는 안 가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젊은 세대와 소통을 늘려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굉장히 자극적인 인사로 2030 세대를 조롱하는 주변 인사들이 발언을 계속하면 2030 세대들은 투표의지가 약해지거나 무당측으로 갈 가능성을 우려하는 그런 입장문을 이준석 대표가 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서울시장 선거 때 예를 들고 있어요. 서울시장 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젊은 세대를 분노하게 했던 것은 10년 동안 고생하고 겨우 당의 후보가 된 오세훈 후보인데, 당의 중진들이 오히려 안철수 후보에게 달라붙어서 밀고 오 시장은 굉장히 고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세훈이라는 약자에게 정서적인 교감으로 젊은 세대가 몰려간 것이다. 우리 윤석열 후보는 지금 굉장히 강한 지지세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후보가 된 윤석열 후보의 캠프는 너무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아서 젊은 세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착시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나는 후보가 최대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젊은 세대에 대한 본인의 관심을 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언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사태로 인해서 젊은 세대에 가장 부정적 인상을 심어줬던
이 김남국 의원이 지금 최근 활약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남국이가 나서면 나설수록 그 역효과는 더 클 것이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좀 늦었는데요, 첫 방송을 마치고 이어서 또 계속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시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